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하루의 시작을 제일 먼저 알리는 곳은 부엌이다. 동이 트고 밥 끓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면 가족들은 그제서야 하나 둘 하루를 준비한다. 새벽 4시에 일 나가지고 오시는 학생들 뭐 아들 뭐 미이 가지고 미가 지금 미이고 뺀또 사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밥을 지어 가족들을 먹이고 건강을 돌보아 주었던 공간.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한 자식들은 어머니에겐 그저 훈장 같은 존재다. 70년대도 넘어서 이래. 70년도 넘었습니다. 이거는 뭐 아까운 못 내버리고 그거 뭐 낡은 찬장도 그보다 더 오래된 물항아리도 어머니의 부엌에서는 모두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다. 해가 저물면 부엌은 다시 분주해진다. 저녁 내내 구들장을 데워줄 군부를 지피고 다음 날 새벽을 시작할 준비를 마치면 부엌의 하루도 어머니의 하루도 끝이 난다. 부엌은 그렇게 우리와 가장 가까운 마음속의 공간이 되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다시 산길을 헤매고서야 땔감을 장만한 안희상 씨를 만날 수가 있었다. 영락없는 농사꾼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는 7년 전 이곳 산골 마을로 찾아든 도시인이다. 겨울철이면 땔감을 찾아 나서는 일이 이제 평범한 일상이 되었지만 7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전형적인 도시의 삶을 살았다. 잘 나가는 건설회사의 임원으로 아쉬운 것이 없었던 안희상 씨. 그가 귀농을 결정하게 된 것은 어느 날 내려진 폐암 선고 때문이었다. 그 후에 쭉 지방을 다니면서 이제 음식물로 건강을 찾아야겠다는 그 생각을 갖고 그러던 중에 음식물만 가지고 안 되고 내가 직접 이제 공기 좋은데 또 내가 노동할 수 있는 데를 찾은 거죠. 옛날 그러니까 100년 전 살림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아주 불편하게. 그렇지만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었던 거죠. 그 작은 그 운동거리. 2년의 답사 기간을 거쳐 그는 집을 짓는 것부터 생활하는 방식까지 100년 전 살림살이를 그대로 재현해냈다. 그 중에서도 부엌은 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곳이다. 처음에는 여기도 이렇게 하수관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거리를 짧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 생각해 보니까 조금 더 불편하게 문지방을 넘어가고 그것이 이 부엌을 있는 이유라고 생각하고서는 이렇게 멀리 좀 운동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리고 이것도 이거 바르는 벽 사방에 황토를 바르고 해마다 다시 덧칠을 하는 것도 불편하지만 지혜로웠던 옛 방식 그대로를 따른 것이다. 색을 내기 위해서 흙가루를 갖다 이거 칠하는 겁니다. 여기 충청도 말로 멱칠이라고 하는데 시래기를 말린다든지 시래기 말리는 것도 밖에도 말려보고 밖에 말리기 더 빠르죠. 바람도 있고 햇빛도 있고 해서 좋지만 거기 말리는 것보다는 이 흙담 안에서 말리는 것이 훨씬 더 영양가도 높다는 걸 알게 됐고 또 상태도 좋고 저것이 밖에 있다 들어온 겁니다. 저 끝에 저게 바깥에 있던 거를 놓은 건데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수도 없이 해봤던 다양한 시도들. 그 덕에 이제 자신만의 비법도 제법 생겼다. 부엌 한켠에 물을 묻어 겨우내 싱싱하게 먹는 것도 그렇게 터득한 방법들 중 하나다. 먹을거리의 대부분은 들에서 직접 키운 뿌리 채소들이다. 부부는 이런 먹거리들이 건강을 되찾게 해줬다고 믿는다. 대부분 여기서 길러서 먹어요. 그리고 또
병 고치려고 들어왔으니까 겨울철에는 부지런히 먹어둬야죠. 지금은 건강해졌어요. 건강해졌는데 3년 전부터 두부 또한 밭에서 직접 수확한 콩으로 만들어 먹고 있다. 익기 시작하잖아요. 사 먹을 줄만 알았죠.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배웠어요. 겨우내 먹을 김치는 땅속 깊숙이 묻어둔 김치떡에서 먹기 좋게 익어가고 있다. 자, 자연 그대로의 방식으로 생활하고 자연 그대로의 먹거리들로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는 부부. 맞습니다. 그렇죠. 그 새로운 생활의 중심에는 우리 부엌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엌은 정말 이렇게 좋은 부엌을 제가 쓸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다 잘 이용하고 있는 것이 제 하나의 그 즐거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농촌에 살면서. 전남 나주의 밀양박 씨 종택, 박경중 씨 가옥. 종가의 아침은 집안 곳곳을 깨끗이 쓸어내는 종손의 비질로 시작된다. 26날 시조부님의 제사를 앞둔 날, 6대 종부 임효숙 씨가 정화수를 올린다. 70여 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온 아침 행사. 제삿날은 유독 지성이 길어진다. 좋기 한 세기가 넘은 부엌은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제사상에 올려질 음식뿐 아니라 유독 정성을 쏟아야 할 음식들은 언제나 장작되는 아궁이를 고집한다. 저 가세 친놈 퍼갖고 내가 먹으려고. 나는 저 뻣뻣하고 손에 요리 우게 요리 갖다 깜박도 익던 걸 잘 누르는. 밥을 지어낸 가마솥에는 누룽지가 맞춤 맞게 누워있다. 네가 뛰어서 죽잖아. 맛있겠다. 누룽지도 맛있고. 가마솥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누룽지에 장손 박경준 씨는 어린아이 마냥 신이 났다. 이 댁에는 7년 전 헛간을 개조해 만든 입식 부엌이 있다. 이제 아궁이에 불을 지피지 않고서도 손쉽게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지만 며느리 강정숙 씨는 시어머니가 60평생을 거쳐 지켜내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는다. 뭐 불고기 같은 것도 그냥 막 볶아서 먹는 것보다도 한 켜씩 넣고 양념장, 참기름, 뭐 깨, 소금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다 양념장 한 켜 한 켜 다 이렇게 눌러서 줬을 때는 훨씬 더 맛있고 어머니가 해주실 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기 싫어서 대충 하는데 어머니는 그 대충보다도 그렇게 항상 정성스럽게 음식을 하시더라고요. 해마다 10번이 넘는 제사를 치르지만 상에 올릴 생선은 매번 숯불로 구워낸다. 가스에다 구우면 이렇게 맛있게 안 끓여. 난머리에다 안 끓여. 이 화로에다 불 끄니까 이렇게 맛있게 잘 끓이지. 알았어? 예. 어따 맛있겠다. 그래서 이제 맛있는 음식은 항상 할아버지 참 맛있게 잡수시라고 좋은 놈만 사가지고 맛있고 좋은 놈.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부엌. 종부는 부엌을 지키는 것이 곧 가온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허도 못 얻고 허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나 있을 동안에나 이걸 지켜주고 해주고 이 집안을 위해서라도 해주고 하려고 마음은 무구요 나는. 그 옛날 우리 선조들에게 부엌은 집의 중심이자 가족의 중심이었다. 대문, 안방, 부엌. 좋은 집의 세 가지 요건으로 불리는 양택 삼요.
그중 부엌은 사람의 기륭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좋은 집의 조건이었다. 부엌은 사람이 가족이 생존하기 위한 다시 바꾸어 말하면 생명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엌의 위치는 살기가 있는 곳을 피하고 음습한 자리를 피하고 생기가 충만한 그런 가장 좋은 곳에 부엌이라고 하는 공간을 두고요. 그 어떤 그 집안의 운을 작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옛날 분들은 부엌을 집 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했죠.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의 문화유씨 종택 운조루. 조선의 3대 명당으로 불리는 이곳에 자리한 운조루는 2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99칸 대저택이다. 1776년 지방군수로 부임한 류이지가 지은 고택. 류씨 집안은 흉년들 때면 쌀독을 열어 배고픈 이들을 구제하던 후덕한 양반가였다. 종부의 사진까지 나란히 놓은 사당은 가문의 200년 역사를 말없이 전해준다. 2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고택은 이제 후손들이 지켜간다. 안채에 위치한 부엌은 여전히 온기를 내뿜으며 음식들을 만들어낸다. 이 자리에 부엌이 얹어지기까지 운조루의 부엌에는 특별한 사연이 숨어 있었다. 자, 여기는 처음에 털을 다질 당시에 애기 머리만한 그 돌거북이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집 털을 다시고 그 설계를 낼 당시에는 여기가 이제 안방 자리였었는데 그 거북이가 나옴으로 해서 이제 부엌 자리로 바꿨다고 그럽니다. 자, 거북이는 이제 상당히 그 길한 짐승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조상님들이 안방 자리랑 부엌 자리랑 거북이가 나옴으로 해서 바꿨다고 이제 그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엌은 집안을 지켜줄 가장 신성하고 소중한 장소. 우리의 전통 부엌은 오늘날 과학의 잣대로도 나무랄 데 없이 과학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창이다. 부엌 안에는 모양과 높낮이가 다른 다양한 창들이 함께 존재한다. 높이와 모양이 다르듯 그 창들은 역할과 기능에도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벽 가운데 나 있는 창과 천장과 맞닿은 높이에 나 있는 창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이런 경우는 어떤 대체적으로 채광이나 통풍을 고려한 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이러한 곳에다가 살광을 위치시킴으로써 아침 햇살이 깊숙이 들어오고 또 바람이 들어옴으로써 그릇을 살균시키고 또 건조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 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엌이나 어떤 창고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높이 나타나고 높이 위치하고 있는 창의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부엌이 열을 다루고 있는, 즉 불을 다루고 있는 특수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안에 내부에서 발생되는 탁한 공기를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한 어떤 대류 현상을 고려한 그런 환경적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높은 곳에 난 창은 더운 공기는 위로 이동한다는 대류 현상을 고려해 더운 공기를 효과적으로 배출시키기 위한 것이다. 유난히 높은 부엌의 천장도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다. 부엌의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황토는 보습과 보온의 기능이 있어 부엌 안의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시켜준다. 전통 부엌의 이 같은 구조는 냉장고가 없던 그 당시 음식물을 안전하고 맛있게 보관하는 기능까지 고려한 것이었다. 밥과 나물 등 전통 밥상에 오르던 우리 음식들은 환기와 통풍을 고려한 실온 상태의 부엌에서 제맛이 난다.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무쳐주는 콩나물은 굉장히 맛있었는데 요즘은 시설도 좋고 이렇게 재료도 풍부한데 왜 그 맛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부엌의 온도와 습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또 하나 덧붙여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온도와 습도. 그렇다면 과연 우리 전통 부엌의 온도와 습도는 어땠는지 분석해 보기로 했다. 부엌 바닥에서 발생하는 복사열을 측정하고 부엌 내부의 온도는 물론 외부의 온도까지 측정해 집계한다. 실험은 만 하루 24시간 동안 변화를 측정해 보는 것으로 했다. 여기 접점 말하자면 여기가요. 여기가 그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의 온도를 저희가 재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태양이 비치면은 아무래도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양쪽의 남쪽과 북쪽의 온도를 서로 측정해봐서 서로 비교도 해보고요. 불을 뗄 때와 떼지 않을 때의 온도 변화, 요리를 하거나 물을 끓일 때의 습도 변화, 부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온습도를 24시간 동안 꼼꼼히 체크한다. 그 결과 온도는 평균 23도 안팎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습도의 경우도 평균 70%로 변화율은 크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전통주택에서 부엌은 서쪽이나 북서쪽에 있기 때문에 일세 영향이 가장 적은 곳입니다. 따라서 실내의 온도나 습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요. 또 하나는 벽체를 이루고 있는 재료가 황토입니다. 이러한 황토는 현대주택에서 쓰고 있는 콘크리트보다도 그 열을 함유할 수 있는 능력, 즉 우리가 연령량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연령량이 크기 때문에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거의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각은 섭씨 30도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평균 온도 23도씨인 전통 부엌이 음식의 제맛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다. 반면 음식을 저장하는 냉장고의 평균 온도는 7도, 습도는 50%를 밑돈다. 냉장고에 한 번 들어갔던 음식이 맛이 없어지는 이유다. 냉장고의 기능이 맛하고는 별로 상관없고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해서 저장 기간을 좀 더 늘리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고구마나 이런 그 나물 종류는 그런 온도에서 습도에서 하는 것이 제일 맛있고 적절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부엌은 조금씩 변화해 왔다. 조선 후기 외래 문화의 영향을 받아 지어진 또 하나의 고택. 이곳 경덕 땅에서 밀양대학교 건축학과 이호열 교수팀은 부엌에 나타난 독특한 시도를 발견했다.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좀 그리면 좋겠습니다. 부엌이 중요하니까 부엌부터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이 집에서 내가 조사를 하면서 가장 참 특이하게 생각했던 것이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위에 보고 있는 부분이 다락바닥입니다. 다락바닥의 한쪽에 크기가 한 20cm 정도 되는 사각형이 있는데 여기 것이 뭐냐면 바로 부엌의 연기를 상부로 배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오늘날 말하면 후드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부엌 상부의 후드를 통해 빼낸 연기는 다락 위로 연결된 작은 굴뚝을 통해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어졌다. 전통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부엌 내부의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진화를 시도한 것이다. 전통적인 한옥이 개항 이후에 외래의 주거 문화하고 서로 접촉하면서 외래 주거 문화의 어떤 장점을 취사 선택해서 우리의 전통적인 한옥을 보다 발전시키려는 그런 의도에서 지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구조는 경덕 땅과 같은 시대에 지어진 만운제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가 이 부엌에서 불을 때면 연기가 나게 되면은 이 다락으로 올라가서 저기가 천장으로 빠지게 돼 있는데 만운제의 후드는 부엌의 연기를 배출하는 기능뿐 아니라 다락으로 올라온 연기를 이용해 음식을 보다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돼 있다. 그 연기가 여기에 꽉 차서 머무르게 된 거는 여름에 음식을 여기에 저장을 하면은 그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고 여름에 변질이 심하니까 아마 그 연기가 그
벌레라든지 잡균이라든지 모기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아마 제거하기 위해서 그 훈제용을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전 시기에 그 목수들이 이 발상의 전환을 하지 못한 부분을 20, 30년대의 목수들이 그 배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다락이라는 부분을 활용하고 다락을 활용해서 밖으로 연기를 배출했다는 점은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시 나간동. 조선시대 서민들의 생활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민속마을에선 지신밟기를 재현하는 행사가 한창이다. 음력 정월 대보름이면 집집마다 돌며 지신을 달래고 복을 비는 지신밟기. 부엌 안에 조왕신을 모시는 조왕지신밟기는 이 지역만 나타나는 재례 중 하나다. 안주인은 조왕지신밟기를 통해 한 해의 풍년과 가정의 안위를 빌었다. 부엌은 신을 모시는 신성하고 신앙적인 공간이었다. 조선 후기의 농업 정책을 정리한 서유구의 임원경 제지. 그 속에는 부뚜막을 작은 우주로 여겼던 당대의 사상이 녹아있다. 길이는 북두칠성과 구주를 본뜨고 너비는 추나추동의 사계절, 높이는 하늘, 땅, 사람, 천지인을 본떴다. 아궁이의 폭은 12시를, 두 개의 솥은 해와 달을 본뜬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부뚜막 하나에도 우주와 삶, 그리고 자연의 섭리를 담아냈던 것이다. 하나의 우주의 세계, 소우주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굴뚝도 아무데나 세우는 거 아닙니다. 거기는 굴뚝 장군님이 계시기 때문에 7자, 9자로 하는 이유도 어떤 음양오행 관계, 뭐 이런 범신론적 사상에다가 그 음양오행적 사고법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만큼 신성한 곳이. 네, 그만큼 신성한 곳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주를 담아낸 부뚜막에는 조왕신이 살았고 조왕신을 모시는 재례들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너무 앞에 너무 떠넘기 전에 일찍이 일어나서 조항물을 떠놓으면 더 공이 된다고 해서 일찍이 일어난다고 그러시대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 돌아가신 뒤에 저도 그것을 본을 받아서 그렇게 일찍이 일어나서 조항에 물을 떠놓고 뭐 정성을 드렸지요. 음력 12월 23일은 집을 지키던 조왕신이 옥황상제를 만나는 날이라 하여 아궁이에 엿을 바른다. 이 엿을 많이 달게 맛있게 많이 잡수시고 천당에 올라가셔서 이 집이 좋은 일만 있다고 가서 얘기하시라고 이렇게. 집안의 우환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기원하는 것이다. 그 녹그릇에 그다 밥을 한 거 퍼가지고 이제 주개를 복문에 더 꼽아놓고 주개지기 이제 거기 주개는 이렇게 꼽아 있는데 세바같이 아주 해다가 이렇게 엎어놓고 그래 이제 가에 이제 숟가락을 이제 이렇게 꼽긴 안 하고 이래 양핀 가에다 삐 둘러 식구 안에 그래 놔놓고 식구 숫자대로요. 예, 식구 숫자대로 그래 놔놓고 천년가도 조항님네 만년가도 조항님네 이 가정 이 명당에는 찬물같이 막히 주고 촛불같이 밝히 줘서 아니 잘하시네요. 부엌은 사회와 문화를 담아내는 그릇이었다. 허벅을 지고 물을 길러나가며 척박한 살림을 꾸려나가던 제주의 문화는 육지와는 전혀 다른 부엌 문화를 탄생시킨다. 한 울타리 안에 한 가족이 살더라도
부엌이 2개인 경우가 있다. 안거리의 정제는 저기 애매 입구에 저 집 왼쪽에 있습니다야. 거건디 닭거리 정제는야 안거리하고 호꼼 틀려그네 저추루 엇갈리게 이사 말씀. 만약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은 울타리 안에 살게 되더라도 안거리와 밖거리로 구분해 각자 다른 부엌을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서로의 부엌이 노출되지 않게 엇갈리게 배치해 놓았다. 따로 해 먹어야 따로 식사를 해야 예. 이제 따로 산다고 그렇게 해요. 여기는 독립 아니에요? 예, 분가한다고. 예. 아 그래요? 예, 제주는 분가시킨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애들은. 안거리 밖거리 같이 하늘탈에 살더라도. 예, 하늘탈에 살더라도 분가시켜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어머니 부엌에서 하고 우리는 며느리는 또 며느리대로 딴 부엌에서 하니까. 한 울타리 안에 다른 부엌. 제주도의 어떤 문화가 이처럼 독특한 부엌을 만들게 했을까? 그렇게 육지처럼 넓은 데들 대가족 정도를 해서 그 많은 사람이 투입해서 농사 지을 여건이 안 돼요.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적은 인력으로서 그 어디 그 바위팀 같은 데 조금이라도 이용할 만한데 땅을 일구어서 밭을 만들고 이런 식이거든요. 자립심을 기르는 게 제주인이 그 어떤 생활 철학에는 자립자조 정신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한테 자꾸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이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자꾸 그 자기가 해서 조금만 활동해서 나가게 되면 결혼시켜서 분가시켜버리는 거예요. 척박한 땅을 일구며 살아가야 했던 제주도의 문화가 만들어낸 한 울타리 안에 2개의 부엌은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었다. 초가였었는데 어떤 날 살을 졌고 여기는 어디가 안거리고 어디가 밖거리? 여기 안거리 여기 밖거리. 아 여기는 물먹이고 부엌이 이쪽으로 있어 이쪽으로. 아, 그 안쪽으로? 안쪽으로. 요쪽은 부엌이 어디 있어? 이쪽 부엌은 여기. 이쪽에 있고. 서로 이제 부엌은 서로 이제 마주 보진 않네요. 많이 보진 않네. 여기는 지금 단독 딱 주택이면 여기 좀 큰 아들 이번 시골 들어올 거라. 이제 딴 데 가서 살다가. 그렇게. 그걸 오면은 여기 부엌도 다 따로 있고 이제 계란 배수 또 새로 만들었으니까 자기네만 밥을 해 먹었지 같이 먹었지 그걸 모르지 그걸. 사회와 문화를 담아낸 부엌 안에선 또 하나의 문화가 형성되기도 했다. 작은 살림살이 하나라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었고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금기와 법도를 만들어냈다. 또한 바다 해자와 물 숫자를 거꾸로 붙여 물이 쏟아지는 형상으로 불을 관장하는 곳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다. 밥그릇, 국그릇 하나에도 복과 수를 새겨 가족의 건강을 기원했다. 낡아서 절반이 되어버린 주걱 하나도 함부로 버리지 않으며 아끼고 또 아꼈다. 그냥 뭐 배가 고파서 그저 밥을 해내는 곳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복을 지어내는 공장이다. 장소다. 예,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셨으니까 숟가락, 젓가락, 뭐 밥솥, 뭐 상, 모든 것에 하다못해 그 밥그릇이나 국그릇을 또는 밥솥을 닦아내는 수세미 하나에도 그걸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정성껏 다루셨던 걸 보면 부엌 안 세간들은 모진 삶을 함께 살아온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다. 내가 오늘 이 주부가 있던데 우리 어린이 서신기네. 그 뭐 해수는 그뭐한 90 서예 돌아가신 100년 넘었겠네. 그 쇠로 된 주걱요? 이게 쇠라대 주가 이게. 이거 수령이 아니고 쇠. 주가 억수로 커서요. 컸는데 자꾸 서인기네 달아가지고 요래 되어있다. 서가지고 끓고 달아가지고 요래 되어 있어요. 밥주가 제일 중요한 게거든. 그렇기 때문에 빌려주면 안 되고 그 주국이 이제 그 내 생명 아닌겨. 그렇기 때문에 밥주부터는 그리 이제 수제 같은 거 이런 거 일부가봐 많이 그래 하고.
윤인하게 닦아놓은 가마솥과 부뚜막. 부엌 살림은 곧 안주인의 얼굴이기도 했다. 맨날 뭐 하면 여기 하면 벗겨 들면 이것부터 싹 닦고 저 소주도 싹 닦아서 손질 하지 그렇지. 그냥 놔두면요 아주 녹이 나서 제아주가리가 막 일고 못 쓰게 된다니요.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안답니다. 그래서 그 집 가정에 하면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아 진짜 참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 뭐든지 참 깔끔하게 해놓고 살 것이다 생각하거든요. 보지 않아도. 그렇지만 그 집에 하면 그렇게 이래 들어가 보면 아 진짜 참 그 여자가 그렇게 해놓고 사니 집에 가정으로 참 얼마나 멋하게 해놓고 살겠나. 조금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성님 사촌 성님 시집살이 어떻더냐. 시집살은 좋대만은 시집 3년 살고 나니 행조초마 죽간기 눈물 닦어 다쳐졌네. 진도에서 백길로 4시간을 더 들어가야 모습을 나타내는 작은 섬 곽도. 이곳에는 올해 76 강경엽 할머니가 살고 있다.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홀로 섬에 남아있는 할머니. 밤나돌이 하는 곳이 사시사철 언제나 땔감을 장만하는 할머니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을 한다. 수고는께 몸집만한 나무짐이 만들어지면 그제서야 산을 내려간다. 그러지 않다. 이놈 다 떼고 죽을란가 못 떼고 죽을란가 태는 나무도 지금 하기는 다 떼고 죽을란가 못 떼고 죽을란가 모르겠어. 내 일정이 답이 따뜻한 새밥이 지어지면 맨 첫 밥은 조항신에게 올리고 뭐냐 답은 넘게 여기다 놓고 두 그릇은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의 몫으로 담아두는 것. 할머니가 벌써 40년을 넘게 해온 일이다. 암만 집에가 없어도 이제 매일같이 담아놔야 한참 배울 사람한테 해놨기는 그냥 이렇게 내가 담아놨어. 23세 나이에 홀로 되어 아들, 딸을 키워냈던 할머니. 풍족하게 먹이고 입히지 못했던 것이 가슴에 한으로 맺혔다고 하신다. 서인은 무다리 입에다 대봤던가. 할머니의 머릿속은 온통 자식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을 됐던 거 있더라. 그래갖고는 지간 약초여라. 이거는 뭡니까? 호박 몰렸어. 호박 썰어 몰렸어. 요것도 파는 자석들 거예요? 갖다 주려고. 예? 자석들 갖다 주려고. 아 이거는 파는 게 아니고. 예. 그것은 야구박 알을 주려고 그거다 걸어놨어. 어떤 물건이든 내다 팔기 전에는 제일 좋은 것으로 골라 자식들 몫으로 남겨두신다. 부뚜막 위에는 지난 봄부터 차곡차곡 모아둔 약초며 호박들로 가득 차 있다. 우리 자식들 지금 저게 힘들고 일할 때는 그것이 항상 걸리질 않니. 힘들고 해도 그게 아들이 저게 겁나게 고생하고 지금 사요. 아유 바느질 못하 쓰고 한다 해도 아들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아주 한 거 가서 보면은 그렇게 안 쓰는 수가 없더라 자석이. 허리 굽은 백발의 어머니는 언제나 자식 걱정에 한숨을 내쉰다.
강원도 횡성. 하늘과 맞닿아 있는 이곳 산골 마을엔 특별한 것이 있다. 이게 국시 눌러먹으면 분틀이 되는 거예요. 분틀. 명예가. 그게 아직 있습니까? 거기 구멍을 50년이 넘은 오래된 국수틀. 꼼꼼히 손질을 끝내고 나면 부뚜막 위에 자리를 잡고 국수를 뽑아낼 준비를 한다. 양념이 또 부엌에 국수틀이 걸리는 날이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온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집 부엌으로 모여든다. 밑에 꼽히는 거, 밑에 국수 넣는 거. 인심후한 안주인은 온 동네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양해 메밀 반죽을 준비했다. 국수 뽑는 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우선 국수를 뽑는 것이 혼자 힘으로는 엄두를 낼 수 없을 정도로 힘들기 때문이다. 국수를 누르고 삶아내기까지 좋게 4-5명이 달라붙어야 국수는 제 모습을 드러낸다. 하루에 한 개씩 먹어야 되는데. 야야.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없으면 이건 못 해먹지 뭐. 이건 눌러야 둘이서 눌러야 되는데. 그래도 그게 제일 맛있.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낼 때에도 이 국수틀은 어김없이 한 몫을 해주었었다. 한 집안의 대소사를 함께 해온 부엌은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만남의 장소였던 것이다. 냅살 따가지고 이렇게 열에 먹어야 맛있다고 이거. 열에 쭉 들어앉아서 먹어야 맛이 쭉 혼자 먹으면 맛도 없어 이거. 찬이 없어도 금방 뽑은 국수 한 그릇이면 진수성찬. 이를 하면 이제 다 같이 이제 드시는 겁니까? 네, 열에 이렇게 해서 잡수면 맛있어요. 난 연어는 뭐. 떡을 먹고 뭐 밥을 먹고 이래도 맛있는 걸 먹어도 먹고 싶지 않은데 국수 먹는 걸 보면 먹고 싶어. 굳이 얘네들도 먹어야죠. 김치도 맛있고. 200년이 넘은 초가를 지키며 살고 있는 김통분 씨 댁을 찾았다. 황토 바닥에 주저앉아 차례상에 올릴 녹그릇을 닦고 계신 어머니. 며느리들이 오기 전에 힘든 일을 미리 해두시고 있다. 이런 거 하면 뛰 죽는다 그래. 뒤 잡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을 뜯어건칠 수도 없고 이 터에 또 다시 뜯어건치고 집을 다시 짓는다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못 살아요. 딴 터에 가서 집을 지으면 짓고. 함부로 고치지 못하는 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초가집만은 아니다. 시어머니의 시아버지가 쓰시던 밥그릇이며 국그릇까지 버리지 못하고 매년 명절마다 윤을 내고 있다. 오후가 되자 아들 내외가 도착을 했다. 아버지 오고 명절 때 오고 맨날 이래야지. 부어가는 며느리들의 딸까지 발디딜 틈이 없이 꽉 차 있다. 내 시집 오고 우리 시댁이 또 왔을 때 인사를 하러 오는데 또 집에 안 보이는 게라 그래가
모른다 하니까 다 돼간다 하니까 또 이거 마당에 같이 들어왔어. 들어오니까 지붕이 집이 이런 집이잖아요. 그래서 어디 집이 어디 있냐 하니까 저 집이다. 저 소금 아까나 이거 하면서 부엌에 들어오니까 아이고 참 하는 것도 또 서툴고. 며느리들에게 부엌을 내준 통분 씨가 어디론가 향하는데 읍내시장에 들렸다가 사뒀던 플라스틱 의자를 꺼낸다. 낡은 부엌에 며느리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큰맘 먹고 사둔 안진뱅이 의자. 아이고 몰탕 그거 왔네. 오늘 했던 게 아니고 하나 샀어요. 우리 어머니도 와 이것도 사러 해도 안 사던데. 아이고 이게 좀 높네. 집 한켠의 오래된 디딜방앗간에서는 어머니와 두 딸이 오랜만에 호흡을 맞추고 있다. 너무 좀 매너를 다 꼬세지. 맞아. 너무 좀 매너를 다 꼬세지 마. 우리 편하다 해봐야 시집을. 남편들 잘못 만나. 통분 씨와 두 딸에게는 방아를 찢고 떡을 쪄내는 일이 그저 익숙한 일이었다. 그러나 두 며느리들은 시댁을 찾을 때는 매번 익숙지 않은 살림에 곤욕을 치른다. 불을 적게 열어. 결국 보다 못한 통분 씨가 불 조절부터 다시 하고 나섰다. 19에 이곳 초가로 시집와 모진 시집살이 속에 6남매를 낳고 키우기까지 통분 씨는 한 번도 이곳을 떠나본 적이 없다. 시골 생활을 또 며느리들도 안 해봤고 또 우리 또 좋게는 일본서 왔고 그러니까 뭐 혼자 이제 엄마가 다 챙겨주지 않으면 일일이 손수 안 해주면 모르죠. 우리 엄마 시대가 제일 불쌍한 시대 아니에요. 진짜 고생도 많이 하고. 추석날 아침 차례상이 차려지고 차례가 시작되자 여자들은 저만치 떨어졌다. 수십 번도 넘는 차례상들을 차렸지만 통분 씨는 단 한 번도 그 앞에 서지를 못했다. 우리가 솔직하게 뭐 추석 때나 명절 때나 생신에 왔다가 뭐 이걸 내면 2박 3일이다. 우리 어머니 우신다. 내일이면 모두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울컥 눈물이 솟았던 것이다. 나만하면 다 너 냉겨 적어 봐라. 다 서글프다 이 일이 되면. 해가 갈수록 눈물이 더 많아지는 통분 씨. 다음 날 새벽 통분 씨의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다시 먼 길을 떠나야 하는 자식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챙겨주고 싶어서이다. 막내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둘째 아들이 좋아하는 오징어 무침도 무친다. 누가 뭘 좋아하는지 통분 씨는 훤하게 꿰고 있다. 마내가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안 나온다 사실. 맛이 옛날 같이 안 나온다고? 그게 아니고. 저 호박내가지고 다 우거지않아가지고. 나물이가 맛있네. 그래도 맛있다. 그래 맛이 없지만 많이 먹어라. 맛있다고. 오후가 되자 모두들 떠날 차비를 한다. 집터에서 그 아버지 뭐 고기나 사가지고 나중에 해가지고 가라 좀. 그냥 받아. 내가 주는 건 받아. 알겠어요. 자식들은 훌쩍 왔다가 또다시 그렇게 훌쩍 떠나버린다. 참네. 언니도 있고 다 있고 아직. 네? 알았어. 네, 다 있고. 여기 있고, 엄마도 언니도 있고. 아들 내외와 딸을 실은 차는 야속하게도 너무 빨리 멀어져 간다. 발 디딜 틈 없이 좁아 보이던 부엌에는 덩그라니 통분씨 홀로 남았다. 우리의 부엌에서 만들었던 것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모진 삶을 견디며 가족들을 지켜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있는 곳. 한 시대의 문화를 담아내고 사람들을 한데 묶어주었던 사려 깊은 공간. 그래서 부엌은 집의 중심이자 아름답고 소중한 가족의 중심이었다.